지금 여기 깼죠? 깼기 때문에 제가 손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요 부분에서 다시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유는 그 오후장 들어서 얘네들이 참 나쁜 놈들인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갭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갭 구간이고,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일 종가 부분이에요. 아, 고가 부분, 전일 고가 부분, 전일 고가 부분이죠. 그러니까 항상 단타를 보실 때 이 지수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수 확인을 하시고 이거는 일봉이니까 일봉을 보시고 일봉상 이제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시장 당일 등락률 차트라든가 분봉상 체크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단타는 사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좀 지켜보시는 게 맞고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 그러니까 여기를 깨는 구간 있잖아요. 요런 지지 구간을 깨는 구간에서는 그 흐름이 같은 종목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종목 분봉상, 이것도 분봉이잖아요. 종목 분봉상 같은 흐름으로 나오는 종목인데 지수가 여기를 깬다 그러면 이런 데서는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거래량이 들어와도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정신 건강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런 식으로 빠지고 이럴 때는 최대한 방망이도 짧게 잡으시고 그 대응도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내 돈 지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KCP도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을 아까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잡긴 했는데 사실 얘는 더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좀 안 좋았던 게 제가 손절 라인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손절을 한 거고 맨 마지막 잔물량은 사실 요 갭 구간도 지금 깼어요. 보시면 이런 애들이 좀 제일 치사한 건데 요 갭 구간도 깼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제 개미 털었다고밖에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지수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얘도 지수의 방향대로 가긴 했어요. 처음에 이제 반대로 흐른 거죠. 그러니까 지수를 역행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오늘 KCP들은 대장주는 아니지만, 대장주는 얘죠. 한일사료. 근데 고려산업재고, 고려산업도 제가 영상을 늦게 봐서 늦게 진입을 해서 고점에 진입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저점도 깨고 요 갭 구간도 깼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손절 라인으로 보면 너무 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한 손절 라인에서 자른 거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다들 점심 먹으러 갈 시간입니다. 치사하게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올렸어요. 이거. 여기 보시면 이 갭 구간을 다시 크게 안 깨고 잠깐 회수는 했지만 다시 여기서 저점 올리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전고점을 전일 전고점을 또 넘기죠. 고가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고 종목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재료가 좋으면 일단 재료는 뭐 내용은 나쁘더라도 이 우리가 이 지수와 차트가 올라감에 있어서 돈을 벌기에는 사실 이런 하락장에서 재료가 있어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재료가 중요합니다. 재료가. 뉴스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제가 제 매매를 보시면 이 저점 올리는 거를
눈에 띄게 보셨다면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저점을 올리고 있는 중간에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여기가 전고점인지, 시가 근처인지, 종가 근처인지, 그거를 한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호가창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올라오는 것도 확인하시고. 근데 그 안에서 호가창 안 만들어지고, 거래량의 느낌도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건 안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수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느껴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지켜봤으면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런 데서. 왜냐면 여기도 저항이기 때문에 얘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뭐 얘를 돌파할 때는 이제 지켜봤겠죠. 얘도 지금 저항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이틀 전에 방송을 했지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흐름을 좀 쭉 지켜보세요. 왜냐면은 급하게 들어가시는 것보다 얘가 지금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확실한 거는 얘가 저항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밑에 지지는 어디서 지지가 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지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를 받았으면 얘가 저점을 올리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점 올리고 여기 고점도 넘기고 나서 얘를 지지를 받는 거예요. 보이시죠? 얘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를 안 깨고 있어 계속 올리는 거예요. 툭툭 치면서.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고 저점은 똑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진입을 한 거고 다시 두 번 더 매수한 거고요. 돌파하면서 지금 똑같이 분할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전장 한 번, 오후장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의 매매로 KCPD는 끝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승률이 나오는 시간을 너무 이렇게 오전 9시 땡 했을 때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렇게 시초가 매매를 하시려면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실력도 좋아야 돼요. 왜냐면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어제 뉴스는 있었지만 저는 이거는 매매는 아예 못했거든요.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제가 이거를 대장주로 생각을 했으면 물론 샀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은 잘 따라붙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눌려도 좀 굉장히 눌리는 구간도 짧잖아요.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을 좀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동이 1파가 나오고 2파, 3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잡는 그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1파 정도 나오는 거는 그냥 가끔 가다가 이제 따라갈 수도 있고, 이제 호가창 보고 뭐 거래량 보고 따라갈 수 있는데 사실 요 구간보다는 이런 구간을 찾는 거거든요. 눌려도 이런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 게 사실 요 고점 여기까지 목표가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할 때 저는 매수가 아니라 이런 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팔아요. 좀 이제 더 돌파하면 돌파할 때 팔고 아까 전에 KCPD도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저항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어떤 종목이든지 이 구간에서 이 고점 부분 밑에서 저항대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을 찾아서 그런 구간에서의 이 확실한 저점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시고 이 호가창의 흐름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때서는 좀 준비를 하시고 대기하셨다가 좀 과감해지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전에 재료 있겠다. 그리고 거래량은 좀 붙었겠다. 그럼 충분히 가능성은 있거든요. 어차피 이 주식이라는 게 저희는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좀 높아졌을 때 과감하게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